지금부터는 피내 주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겠습니다. 먼저 손을 씻습니다. 이수영님 처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7시 30분인데요. 프로세타몰하고 세파졸린 7시 30분 근처에는 세파졸린 들어가야 되고요. 코데인은 이미 7시에 다 들어갔고, 그런데 세파졸린 항생제는 입원 후 처음 투여되는 것이라 항생제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알러지 리액션을 피내 주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투여 전에. 그래서 피내 주사를 이제 하는 거죠. 알러직 테스트를 위해서. 그러면 약물을 희석해서 테스트하기 때문에 이수영 환자 보면 오늘 세파졸린 하나 남고 이따 밤에 프로세타몰 하나 남았는데 세파졸린 약물을 꺼내겠습니다. 꺼내서 지금 이 환자분 이수영님 세파졸린 1g IV 12시간마다 그래서 8시에 주는데 AST는 스킨 테스트 후에 애프터 스킨 테스트라는 뜻이거든요. 스킨 테스트 후에 하라는 거 처방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물을 준비하기 전에 세파졸린 약 1000mg 짜리네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항생제 알러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준비 물품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먼저 여기 파우더로 된 다이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용액으로 만들어야 되죠. 용액으로 만들고 나서 그 중에서 이제 농도를 희석해서 피내주사용 약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희석할 때 먼저 5ml를 섞어서 ml당 200mg의 농도로 만듭니다. 첫 만들 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파우더 볼륨이 0.4이니까 4.6ml를 이제 믹스해서 5ml를 만들겠습니다. 근데 왜 첫 농도를 200mg으로 만드냐 하면 희석 농도 최종 이제 피내주사 할 희석 농도가 2mg/ml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계산하기 쉽게 처음 섞을 때 밀리리터당 200 하면 희석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10ml 주사기 일단 꺼내고 여기다가 쓸 1ml짜리 주사기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준비하는데 약물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세파졸린 약 다시 한번 1000mg짜리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주사기는 약물을 먼저 믹스해야 되기 때문에 약물 쓸 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죠. 이거는 이제 멸균 주사용 생리식염수입니다. 주사용 생리식염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집어넣어서 허브를 지지한 채로 4.6ml를 잴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파우더 볼륨을 고려하지만 사실 임상에서는 파우더 볼륨 무시하고 5ml를 그냥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게 농도를 희석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아싸!
해서 이제 4.6이 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좀 많아서 4.6ml가 될 때까지 정확하게 4.6ml를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고솜을 꺼내서 이렇게 가진 다음 기억나시죠? 바늘 꽂아서 집어넣고요. 자, 집어넣은 다음에 플런저가 그대로 올라오게 해서 녹입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녹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ml 주사기로 이 중에 0.1ml만을 뽑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건대 이거는 1000mg에 5ml의 그 노말셀린을 섞었기 때문에 지금 농도는 200mg/ml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0.1ml, 0.1ml는 요만큼이거든요. 요만큼만 뺄 겁니다. 그래서 솜으로 닦았죠? 닦은 다음에 0.1ml 자, 뽑아 보겠습니다. 천천히 뽑아야 돼요. 천천히. 그러면 정확하게 0.1이 뽑아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 밑에는 공기고 요 위에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톡 쳐서 공기가 위로 올라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는 원하건대 0.1을 뽑으려고 했으나 조금 많이 뽑아졌죠? 그래서 이것도 0.1까지 하고 버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0.1ml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요 안에 약물은 얼마 있었어요? 1ml 안에 200이었으니까 0.1ml 안에는 20mg이 들었겠죠. 그러나 농도는 어때요? 0.1ml 아니지. 20mg per 0.1ml는 200mg per 1ml와 같은 농도인 거죠. 그 같은 농도에서 지금 여기다가 희석을 하기 위해서 노말셀린을 1ml까지 이렇게 바늘이 이게 비디오로 보여지진 않을 것 같은데 바늘이 이렇게 노말셀린에 잠긴 채로 천천히 플런저를 뒤로 해서 0.1까지 갑니다. 가면 요 안에는 약물이 얼만큼 들었어요? 약물은 변한 게 없어요. 버리지도 않았고 추가하지도 않았고 단지 노말셀린만 추가했기 때문에 약물은 20mg 그대로이지만 부피는 노말셀린을 추가했기 때문에 1ml가 됐어요. 그래서 이때의 농도는 20mg per 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희석했어요. 여기는 200mg per ml. 요 주사기는 20mg per ml가 됐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을 0.1까지 버립니다. 0.1까지 버렸을 때 요 안에 남게 되는 약물의 용량은 지금은 20이니까 버리게 되면 2mg만 남게 되죠. 10분의 1.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다가 0.1만 남기고 버립니다. 0.1만 남기고 버렸어요. 그럼 0.1 안에는 밀리리터 안에는 2mg이 들어있죠. 2mg per 0.1ml이지만 부피로 농도로 나타낼 때는
이 역시 20mg/ml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희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렇게 바늘을 노말셀린에 공기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보이죠? 바늘이 잘 잠기기만 한다면 공기는 들어갈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늘을 항상 잘 관찰하면서 요 노말셀린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아까 2mg 있었잖아요, 약물이. 그리고 약물은 버려지지도 않고 추가되지도 않은 채 노말셀린만 이렇게 1ml, 0.9ml 더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요 안에는 2mg이 들어있는 거죠. 1ml 안에 2mg.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농도에 도달한 거예요. 2mg/ml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갖고 환자한테 가갖고 이렇게 주사하려면 여기 엄청 핸들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실제로 환자한테 투여되는 용량은 겨우 0.02 혹은 0.03ml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많은 용량을 버립니다. 한 0.4 정도만 남기고 버려도 충분해요. 이거는 뭐 0.4만 남기고 버리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농도는 어때요? 아까 우리가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지만 희석은 노말셀린을 추가할 때만 되고요. 그 다음에 버릴 때는 농도의 변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는 여전히 2mg/ml의 농도가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자, 희석한 약물이 준비되었으면 일단 이제 버리면 안 되죠. 이건 이따가 IV 해야 할 거니까 세파졸린 내가 정확히 준비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것은 이제 환자의 투약 봉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소독 주사기의 주사 바늘은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 그 다음에 알코올성과 주사기는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한테 환자 처방과 그 다음에 알코올솜과 이제 환자한테 직접 할 거니까 알코올 수압을 가져갈 거고요. 이걸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환자 한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라벨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알코올 수압을 자, 환자분, 저는 담당 간호사 최희정입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상임 씨 아닌데요. 이수영인데요. 이렇게 환자가 지금 혼돈 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환자분의 팔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찌. 이수영 환자 남자 25세 4392880 4392880. 어째 이름을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시나요, 환자분? 환자분은 이수영 씨입니다. 자, 지금 이제 기관지염으로 입원하셔서 항생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항생제에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소량의 약물을 준비해서 여기 피부에다가 약물을 이제 투여하고 그 다음에 한 15분쯤 후에 와서 이 피부의 반응을 보면서 그 환자분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독하고 나서 알레르기가 없어야 이제 항생제를 투여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누운 채 주사를 맞으시겠어요? 네, 그럼 누운 채 주사를 맞읍시다. 자, 그러면 이제 손 소독제를 실시하고 손위생을 실시하는 겁니다. 손 소독제를 실시하는 건 아니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환자의 전환은 여기죠. 전환의 내측면 여기다가 이 부위가 이제 주사 부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핀 상태에서 나 여기다 할 거예요. 여기다가 정 가운데다가. 그리고 주사 놓을 부위를 팽팽하게 펴야 되는데요.
아래로 피면 나중에 주사기를 넣었을 때 이게 피부가 이렇게 되면서 주사기가 빠지고, 위로 피면 주사바늘 넣었을 때 이렇게 되면서 주사바늘이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팽팽하게 펼 때 옆으로 이렇게 편다든지, 저는 옆으로 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사 부위에 똑같이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주사기를 잡을 때 약간 멀리에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사면이 위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면만 딱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면이 내 눈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면을 위로 해요. 그래서 내가 피부 소독한 부위에서 자, 이렇게 해서 사면만 싹 들어갑니다. 사면만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 손을 놓고 낭포를 만듭니다. 리캡하지 않고 나온 약물은 살짝 닦아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낭포의 사이즈 그대로 그려줍니다. 절대 더 크게 그리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날짜와 시각을 씁니다. 오늘 10월 5일, 지금 시간이 7시 30분이었어요. 그리고 세파졸린. 자, 이렇게 피부에 표시를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15분 후에 이 표시된 부위보다 얼마나 더 커졌는지 작아졌는지 하는 것들을 보고 발적이 생겼는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러지 유무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 제가 다 됐는데 이제 만지시면 안 되고요. 마사지 하셔도 안 돼요. 그리고 제가 15분 후에 와서 이제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 쓴 수압은 두고요. 자, 여기 손상성 폐기물 전용 용기의 주사 바늘, 그 다음에 이거는 의료 폐기물 용기, 껍질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원래 먼저 씻어야 됩니다. 손을 씻으러. 자, 그럼 이제는 환자의 반응을 한번 보러 가죠. 15분이 지났다고 치고. 환자분 아까 제가 항생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위해서 주사를 하였는데요. 전혀 발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낭포의 크기가 더 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성 반응이므로 항생제를 투여해 드리겠습니다.